책으로 좀 사료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하면 오늘 수업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자, 73페이지 펴보세요. 73페이지. 어제 배운 걸 조금 여러분 복습해왔어야지 이걸 좀 빨리빨리 진행합니다. 자, 73페이지 보시면 뭐 태조의 정책 보시면 취민유도도 아마 얘기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흑창도 얘기를 했나? 안 했으면 하여튼 봅시다. 여러분, 흑창 빈민을 구제하기 흑창 설치했대. 동그라미 2번에. 자, 그러니까 고구려 진대법 기억나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 있었죠. 그죠? 그 상설 관청을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흑창이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에 호족 세력의 흡수 및 통합, 이게 제일 중요하죠. 태조 정책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또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알아두시고. 자, 우리 참고자료 한번 사료 볼게요. 사료. 태조왕 18년에 신라왕 김부가 항복했다. 이 김부가 경순왕이에요. 자, 경순왕이 항복했으므로 신라국을 없애고 공식적으로 경주를 하였다. 또 김부를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아 밑줄칩니다. 부호장이야 관직자들의 일을 살피도록 하였다. 자, 무슨 소리냐? 자, 경주에 살고 있는 호족들 있어요. 호족들. 얘네들을 통제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를 본받아 여러 공신을 각각 그 본주의 사심관으로 삼으니 사심관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써있죠. 그 다음에 충렬한 9년 사심관을 임시로 파하였다. 내가 충수강 5년 주군의 사심관을 파하니 백성들이 매우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후기로 갈수록 사심관 제도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뭐 없어진 것까지 여러분들 안 외워도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밑에 기인제도. 기인은 국초 태조 때입니다. 태조 때. 자, 지방 세력 즉 향리의 자제를 뽑아.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호족이라 써 있어야 돼요. 근데 조선시대에서 쓰여진 역사서이기 때문에 향리란 명칭을 썼던 것 뿐입니다. 원래 이게 뭐냐 시기상호 호족이라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인질로 잡고, 여기서 서울은 여러분 개성이죠. 그 향사의 고문에 대비하니 이를 기인이라 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여러분 상수리 제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바뀌고 상수리 제도랑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요 사료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자, 목적은 뭐예요? 사심관 기인의 목적은 지방세력 견제죠. 그죠? 지방세력 견제. 그만큼 이때는 여러분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 안 했다? 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나온 거예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훈요 10조 한번 봐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훈요 10조. 자, 훈요 10조 보시면 대업은 재벌 호의에 의함으로 사원을 보험이 감독해야 된다. 그러면 태조 때 지금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수많은 사찰들이 막 세워져요. 근데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한 대략 10개 사찰이 지어졌대요. 자, 국조부터 불교를 숭상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워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사찰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고려 초부터 풍수지리가 유행했구나. 우리 풍수지리는 신라 하대 때 시작하죠. 그래서 고려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왕위계승 원칙. 요거 세 번째는 안 보셔도 된다. 근데 네 번째 별표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국초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성향은 자주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특히 어느 나라는 배척해요. 거란은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 성종 때부터 거란과 막 싸우죠. 그쵸? 이런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태조 때 여러분 만부기 사건 기억나요? 만부기 사건?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다. 자, 그 다음에 서경을 중요시할 것. 평양이죠. 평양. 그래서 우리가 풍수지리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있어요. 무슨 정책을 알 수 있어요? 그쵸? 북진정책이잖아요. 평양은 바로 북진정책을 위한 기지였죠. 그죠? 써놔야겠죠? 여기 안 써있네. 풍수지리 신봉 옆에 북진정책. 됐죠? 그 다음에 연등의 팔관회를 성실하게 열 것, 불교행사를 성대하게 열 것 써있고요. 그 다음 밑에 거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보세요. 촬영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의 사람들은 쓰지 말 것.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촬영산맥 이남과 공주강 밖의 사람들. 후백제예요. 후백제. 그쵸? 후백제 출신 놈들은 웬만하면 등용하지 말아라. 그쵸? 이건 뭐예요? 그냥 아무래도 후백제하고 대립적이었죠? 고려가. 신라하고는 대립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경계한 겁니다. 일종 뭐야? 태조의 일종의 노파심이죠.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 관리들의 녹봉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고 농민들의 부담을 가볍게 할 것. 뭐예요? 취민유도네요. 취민유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태조왕건의 훈요 10조 내용을 보면 당시 여러분 이거 거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치 성향을.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왕권의 불안정 가로 2번 혜종정종 지나면서 왕권이 불안정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광주행 개혁정치. 자, 그전 때 왕들의 때 양권이 약했던 거를 강화시킨 왕이라 그랬었죠. 맞죠? 자, 우리 참고자료 볼게요. 특히 대표적인 게 노비왕건법 아니었어요? 기존 여러분 혜종 때 왕규에 나는 이 호족들이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야. 그러면 이제부터 반란을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호족들의 노비를 뺏어야 됩니다. 이게 노비왕건법이죠. 그죠? 자, 이 지금 사료는 최승로가 성종 때 올린 내용이에요. 광종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광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케 하였습니다. 즉 광종 때 그치 호족들이 너무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요거를 농민을 해방시켜버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랬더니 천한 노비놈들이 뜻을 어서 윗사람을 능욕하고 다투어 허위사실을 날조합니다. 그러면 요 뒷부분은 무슨 법이에요?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성종 때 뭐예요? 노비 환천법이죠. 노비 환천법 배웠잖아요. 성종 때 노비 환천법. 그러니까 밑줄친데 말고요. 밑줄친데 뒷부분이요. 그 두 개 다 알아주면 좋겠죠, 우리가. 됐죠? 그 다음에 경종을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본다 그랬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넘깁니다. 자, 넘기면 가로 5번에 성종 나오는 거예요. 성종. 이거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참고자료에 최승로의 개혁안 시무 28조 성종에게 올린 시무 28조 딱 볼게요. 자,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지방에 지방간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다에 미처 행하지 못했습니다. 미주지세요.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래서 우리 고려시대 때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방간이 파견됐어요. 그래서 지방 호족을 뭘로 바꿔요? 향리로 바꾼다 그랬죠. 그죠? 향리제도가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풍속은 각기 그 토질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모든 것을 반드시 구차하게 중국과 같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뭘 알 수 있어요? 고려 초기 때 우리나라의 자주성. 성종까지 여러분 고려 초기잖아. 그래서 자주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에서는 국초부터 봄에 연등회를 개최하고 겨울에 팔관을 열어서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든 일을 많이 시킵니다. 원컨대 이를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불교가 정치적인 면에서 힘을 못 쓰게 하는 일종의 이제 장치야. 그래서 연등회 팔관 행사를 폐지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폐지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는 불교를 누르고 뭐를 진흥시키고 싶은 거예요? 유교를 조금 상대적으로 이게 진흥시키고 싶었던 뜻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써주세요. 왼쪽에 유교 진흥. 그렇죠? 유교 진흥을 꾀한 거예요. 유교 진흥. 핑계를 백성으로 잡은 거죠. 자, 그다음 바라건대 임금께서는 날마다 근신하시어 교만하지 마세요.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함을 생각하랍니다. 자, 이게 무슨 정치예요? 왕과 신하가 같이 이끌어가는 걸 유교정치라 그러죠. 유교정치. 그렇죠?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승로는 어떤 왕을 싫어했을까? 광종을 싫어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종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씁니다. 그 다음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입니다. 이걸 수신이라 그래. 수신. 그 다음에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래요. 이걸 치국이라 그럽니다. 치국. 자, 자신을 다스리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한대요. 죽어서예요. 죽어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내세 현세입니다. 현세.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현세의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지금 급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불교는 개인의 정신 수양에만 필요합니다. 당장 지금 필요한 거는 뭐예요? 유교라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광종이 노비를 안 거면 이건 봤죠? 그렇죠? 그래서 노비 안건법에 대해서 비판하여 노비 환천법을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나온 거예요. 이 시무 28조에 이걸 다 채택한 게 성종의 업적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죠? 자, 넘깁니다. 넘기세요. 이제 요거 안 배웠죠 우리가? 정치에도 안 배웠죠? 요거 안 뺐을 거예요. 이제 요거 볼게요.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자, 이성육부. 자, 고려시대 정치체제를 이성육부라 그래요. 중앙정치의 이성육부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뭔가 최고기구 두 개가 약간 그러니까 좀 높은 기구 두 개가 이제 성의 성 보시면 요거 두 개입니다. 여기로 해야겠다. 두 개로 갈립니다. 자, 첫 번째가 고려시대 때 고려 전기 때 최고기구가 여러분 중서문화성이에요. 중서문화성. 고려 전기 때 최고기구다. 써줄까요? 고려 전기 때 최고기구다.
그러면 고려 무신집권기하고 후기는 뭔가 달라진대요. 그 뜻이죠. 고려 전기 때 최고기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서성이에요. 상서성. 얘는 뭘 하는 기구냐? 행정부입니다. 육부를 집행하는 기구예요. 육부. 자, 나라 안에 6가지 부서가 있어요. 6가지 부서. 요거를 통괄하는 기구예요. 자, 그러면 6부서의 장관들이 상서성 이 장에게 이제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상서성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쵸. 위에 중서 문화성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중서 문화성의 장이 누구냐? 상서성 장은 필요 없어요. 자, 중서 문화성의 기구는 장은요 문화시중이라고 합니다.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외우고 싶잖아요, 여러분. 근데 같이 문화 들어가잖아요. 그죠? 자, 문화시중. 자, 문화시중 그리고 중서 문화성은 두 개로 갈려요. 재신과 낭사로 갈려요. 그러면 재신은 뭐 하는 거냐? 재신에 소속한 사람들은요, 얘는 2품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고려 18등급 중에 2품 이상이 돼야지 여기 소속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낭사는 3품. 자, 문화시중은 당근 1품이에요. 1품. 알겠죠? 자, 그러면 재신에 속한 사람들은 뭐 했냐면, 자, 심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 아까 안건을 올렸다 그랬죠? 그쵸?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시중과 재신에 속한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거야. 어떻게 이끌어가야지. 그 다음 나중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사인 받으면 돼요? 왕. 그쵸? 요런 시스템인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낭사는 뭐 하느냐? 낭사에 속한 사람들은 뭐 하냐? 얘는 간쟁합니다. 간쟁. 보통 간쟁 기능이 있어요. 간쟁은 뭐냐면 왕의 정치적 잘못을 지적하고 따지는 애예요. 시정하십시오. 다시 생각해봐 주십시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극에서 나오잖아요. 응? 자, 이런 기능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승로가 낭사를 조직한 이유는 뭐예요? 만든 이유는 유교정치잖아. 아까 여러분 시무 28조 기억나요? 그치? 왕께서는 아랫사람을 기억나죠? 그쵸?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런 기구를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왕이라 함부로 낭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못해요. 법적으로 못해요. 막 죽이고 막 이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근데 법적으로 건들지 못하는 뜻이죠. 자,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 게 여러분 이성육부다. 그쵸? 육부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자, 송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조금 참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중추원이라는 기구예요. 이건 중서문화상하고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전기 때 최고 기구 하면요 보통 두 개예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 근데 우리가 중추원이 핵심 기구죠. 중추원이 아니고 중서문화성. 자, 중추원이란 기구도 여러분 두 개로 갈린다. 두 개로 갈립니다. 자, 중추원은 뭐냐면 첫 번째는 추밀 혹은 군밀 뭐요? 그 다음에 하나는 승선이라 그래요. 승선. 자, 그러면 추밀과 군밀에 속한 사람은 뭐한 사람이냐? 얘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거예요. 군사기밀. 그 다음에 승선은 받들 승자를 써서 자, 왕명출납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명출납. 왕명이에요. 왕명출납. 즉 뭐예요? 일종의 수행비서죠. 수행비서. 자, 이제 딱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추밀과 자, 재신의 관원들이 임시로 소집될 때가 있어요. 둘이 딱 모일 때가 있어요. 임시로. 자, 이게 뭐냐? 나라의 국방 문제가 터졌을 때 도병마사라는 임시 회의를 열어요. 도병마사라는 임시 귀족회의를 연다고요. 귀족회의. 어디하고 어디? 재신과 추밀에 속한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추밀도 여러분 몇 품일까요? 동급이 모여야죠. 그쵸? 2품이었죠. 2품. 자, 그 다음에 나라의 법령이나 규칙 같은 걸 제정하나 개폐할 때, 자, 현재 국회와 입법부랑 비슷한 식목도감이라는 임시 국회를 여는 거예요. 법령 문제 때문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문화시중 빼고 여러분들 문화시중 빼고 나라의 최고 귀족들이 모여서 연 회의기구네요. 그쵸? 되게 중요하겠죠.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여기는 당연히 이품 이상만 소속될 수 있었고요. 문인들만 소속될 수 있어요. 문인들만. 왜? 무인은 일단 묵과가 없어요. 우리 과거제도 배우면 묵과가 없을 거예요. 즉 2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로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국방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무인들은 참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여러분 정치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죠. 무신 애들은. 그치? 그래서 우리 무신 집권기도 참 정치가 말도 아니잖아요. 맞죠? 아무튼 간에 자 요거는 우리나라 독자적 기구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독자적 기구예요. 다른 나라에 안 보이는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중서문화성과 상수성 6부, 이성 6부는 뭐랑 좀 비슷해요. 어감이 삼성 6부랑 비슷하죠? 맞죠? 원래 삼성 6부 어느 나라 거였어요? 예, 당나라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모방을 해서 조금 바꾼 거야. 오케이? 중추어는 송이란 나라, 당 다음에 탄생한 송이란 나라도 참고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완전 우리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됐어요? 됐죠? 자, 근데 또 하나 별도로 알아둘 게 뭐냐, 도병마사가요, 도병마사가 고려 후기에 가면, 고려 후기 즉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이때 가면 도평의사사로 계칭이 돼요. 도평의사사 혹은 도당이라고 합니다. 두 글자로 도당. 자, 그래서 도평의사사로 계칭되면서 중서문화상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요. 도평의사사가 국정 최고기구가 돼요. 국정 최고기구. 그러니까 임시가 아닌 정식 기구로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가 된다고. 저 중서문화성처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고려 후기 가면요. 왜 그럴까요? 왜 국방 문제에 능통한 사람들이 나라의 최고 국정기구에서 딱 이끌어갈까요? 나라를. 고려시대 어땠어요? 우리 수많은 뭘 자꾸 받아요. 이민족의 치를 받죠? 그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어때요? 힘이 점점 세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가 속한 곳이 최고로 이제 높은 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조선시대가 똑같아. 조선시대 처음에 비변사가 최고 기구거든요. 아니, 비변사래. 의정부? 의정부? 근데 우리 임진왜란 알죠? 임진왜란 이후에 이 도평의사사, 도병마사 비슷한 게 비변사예요. 조선시대 가면. 그게 최고 기구가 되는 거야.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민족의 친을 받으면 받을수록 국방 문제에 능통한 사람이 최고 권력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기구가 최고 자리가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고. 됐어요. 이거 이번에 시험 나왔어요. 우리 저기 계리직은 아니지만 이번에 시험 나왔어요. 그러니까 잘 나와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자, 어사대라는 기구 있습니다. 어사대. 자, 이 어사대는 신라 때는요. 신라 때는 저기 뭐라 했냐? 까먹었다. 신라 때 여러분 사정부라 불렀어요. 사정부. 그리고 지방에 파견한 걸 외사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발해된 중정대라 불렀어요. 뭘까요? 뭐 하는 기구예요? 까먹었어요? 감찰기구. 그쵸? 감찰기구. 관리감찰, 관리탄핵 감찰기구요. 이게 어사대예요. 그냥 암행어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맞죠? 자, 아무튼 간에 잘 봐요. 감찰이나 간쟁이나 둘 다 조금 뭐 하는 거죠? 권력을 조금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막아보는 거죠. 막아보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보통 둘이 뭉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낭사의 간원하고 어사대 간원 하는 일이 비슷한 거예요. 성격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둘이 뭉쳐요. 뭉쳐가지고 또 뭘 이루냐? 대간을 이룹니다. 대간. 혹은 대성. 대간 내지 대성이라 불러요. 대간 내지 대성. 대간 내지 대성. 자, 그래서 얘는 대간 내지 대성을 이뤄서 세 가지 기능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봉박.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간쟁. 그러니까 보통 낭사가 간쟁을 할 때 보통 어사대 간원들과 같이 뭉쳐서 했어요. 보통은. 그래서 봉박, 간쟁, 봉박, 서경, 간쟁 요 세 기능이 있었대요. 자, 그러면 셋 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하냐? 언론 기능이라 그래요. 언론 기능. 얘 다 얘기해 줄 거예요. 언론 기능. 언론 기능이 뭐예요? 언론 기능. 권력 독점. 요걸 견제하고 비판하는 걸 우리가 언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간쟁은 배웠네요. 왕의 정치적인 잘못을 비판한다. 그쵸? 자, 봉박은 뭘까요? 왕의 잘못된 명령을 다시 되돌리게 하는 거예요. 야, 다시 생각해봐. 그쵸? 그 다음에 서경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관리 임명이나 법령을 개폐할 때,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반드시 동의를 얻는 건이에요. 동의권.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뭐 국방부장 뭐 임명 뭐 할 때 뭐예요? 경찰청장 임명할 때 국회의원들 쫙 모여가지고 임시청문회 열죠. 그쵸? 인사청문회.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서경권은 인사청문회권이에요. 그 다음에 자, 대통령이
자, 다른 나라하고 FTA 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효력이 있으려면 국회의원들 뭐 해줘야 되죠? 비준해줘야 된단 말이야. 서명해줘야 되죠. 동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석경권이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한 명이, 한 집단이나 한 명이 권력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걸 마음대로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걸 우리가 언론이라 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해. 왠지 알아요? 이게 조선을 이어져요. 조선시대 가면 어사대가 사헌부가 돼요. 사헌부. 그 다음에 낭사가 사간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되게 중요한 제도고. 혹시 영화 봤어요? 그 관상? 안 봤어요? 영화 관상에서 사헌부 막 나와요. 사헌부란 말 나와요. 조선시대 세조 때 일인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봐보세요.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 조선시대 들어가네. 그쵸? 세조 아마 할 거예요. 그거 듣고 한번 보시든지 주말에. 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재밌습니다. 공부도 되고 영화도 좀 재밌고. 자, 아무튼간에 요거 핵심적인 중앙정치예요. 알겠죠? 자, 이거 뭐 이해해도 국자감. 이거 뭐하는 기구예요? 국자감. 뭐였어요? 학교였죠. 학교. 그치? 유학교육하는 학교. 성종 때 만들어졌고. 자, 또 대충 뭘까요, 여러분? 그거 춘추관은 뭐하는 기구겠어요? 춘추관. 역사편찬기관. 그쵸? 뭐 그런 기타 기관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있지만 삼사도 송나라 제도를 모방한 회계기관 뭐 이런 것도 볼 겁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런 것들 기타 부분을 외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100% 암기가 요거다. 그렇죠? 요건 100%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지방 봅시다. 지방. 잘 보세요. 자, 지방. 고려시대 지방은 이원적 체제라 그래요. 이원적 체제. 즉 행정구역이 따로 있고요. 군사구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조선의 행정이자 군사지역이거든요. 근데 고려는 딱 엄격히 구분합니다. 자, 보세요. 그 세 개로 구분해요. 자, 이원적 이거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눈다는 거고, 이거 수도를 이제 따로 빼놓는 거예요. 자, 수도는 여러분 어디죠? 수도? 개성이죠? 그래서 개경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국초부터 북진 정책을 위해서 세웠던 곳이 어디예요? 발전시킨 곳이 서경이죠. 평양.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배웠겠지만, 자, 원래 동경이 있었어요. 동경. 자, 동경은 어디냐? 우리나라 동쪽. 신라의 수도 어디예요? 경주. 그쵸? 자, 그래서 동경도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행정구역상 동경은 너무 멀지 않아요? 멀죠? 개성에 비해서 평양에 비해 너무 멀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야. 비효율적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 중기 때 요거를 조금 누락시키고 새로운 것에 막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거기가 어디냐? 남경입니다. 남경. 여기가 여러분들 조선의 수도 어디예요? 한양이죠. 지금 현재 서울이죠. 그치? 요거를 고려 중기 때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려 초기 때 여러분 삼경 하면요, 개경, 서경, 동경이지만 고려 중기 이후부터는 개경, 서경, 남경이에요. 이게 수도급 도시들이라는 거예요. 수도급 도시. 알겠죠? 나중에 조선시대 때 수도가 어디가 돼요? 한양이 되잖아. 한양. 됐죠? 자, 그 다음. 자, 일반 행정구역은 우리가 도입니다. 도. 고려는 오도로 돼 있었어요. 오도. 도가 5개입니다. 그 다음. 자, 군사구역은요, 우리나라 이 고려시대 때 최북쪽. 그 다음에 쭉 동쪽. 이따 지도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양계라 그래요.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북계 플러스 동계. 그래서 우리가 양계라 그럽니다. 이건 군사지대예요. 딱 국경선이에요. 북쪽과 동쪽. 자, 오도 봅시다. 자, 오도. 자, 도 밑에는 여러분들이 군현이라 합니다. 군현. 군과 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려시대는 독특하게 뭐가 있죠? 두 개로 나뉘죠. 주군현, 속군현. 이렇게 나뉜다 그래요. 주군현, 속군현. 자, 봅니다. 자, 주군현은 지방간이 파견된 곳을 주군현이라 그래요. 지방간이 파견된 곳. 그 다음 속군현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이걸 속자 들어가 속군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고려시대는 주가 많았냐 속이 많았냐? 속이 훨씬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왜 고려시대는 전국의 지방간 파견을 못했을까? 자, 고려는 누구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예요? 호족들이 연합해서 만든 국가죠.
그죠? 성종 때 호족이 향리로 편제되긴 하지만 향리가 기존에 어쨌든 호족이었죠.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지방간들을 파견해서 너무 억압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나마 이 힘이 약한 곳은 지방간을 파견해서 억눌렀던 거고, 그죠? 대다수의 지역에는 파견을 못하니까 누구에게 그냥 여기 행정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쵸? 향리들에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니까 결국에 여러분들 속군현은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아서 여기 뭐 엉망진창이었다는 게 아니고 여기 살고 있는 누가 실제 행정을 담당했다. 향리가 실제 지방간의 역할을 담당해버린 거예요. 실제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향리 숫자가 많이 필요하겠죠? 속군현이 많으니까. 그러면 향리 자제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직업을 이어받아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하층 향리의 자제들은 정부로부터 뭘 받았다? 왜? 역전이라는 땅을 지급받아가지고 아빠 직업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 직역세습이라 그럽니다. 혹은 지방일이라 그래서 향역세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됐어요? 왜냐면 숫자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속군현이 많으니까. 자, 근데 자, 상층 향리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상층 향리는 어떤 애들 말하냐? 호장, 부호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호족들 중에 우두머리, 부우두머리. 자, 그런 출신들을 우리가 상층 향리라 그래요. 그러면 보통 상층 향리의 자제들은 물론 이걸 하기도 해. 상층 향리 자제 중에서도요, 물론 그냥 실제 행정을 업무를 담당하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안 하고 어디로 가고 싶어 할까요? 난 조금 그래도 지방에 권력이 있으니까. 그치, 중앙으로 가고 싶겠죠. 그쵸? 그래서 보통 얘네들은 뭘 쳤다? 자제들은 과거를 응시했다. 응? 그 중에서도 여러분 높은 관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문과잖아요. 문과. 그죠? 자, 이런 걸 무슨 제도로 하냐? 향공진사라 그래요. 향공진사. 됐어요? 자, 결론을 말하면, 자, 기존의 호족들은 향리로 편제돼 갔는데, 자, 향리에게 이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수많은 지역의 실제 행정을 담당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향리 중에서도 하층 향리의 아들들은 자, 땅을 받아가지고 가문이 몰라가지 않고 아빠 직업을 계속 이어받게 한 거고요. 상층 향리는 보통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중앙으로 문과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로 중앙으로 나아갔다. 보통은. 알겠죠? 자, 이렇게 구분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군현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 그리고 뭐 밑에 뭐 있겠어요? 밑에 촌이 있는 거예요. 촌은 똑같아요. 촌은 이전처럼 촌주를 두어서 촌장을 둬서 자치적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촌에서 촌주는 누구의 통제를 받았을까요? 주군현 밑에 있는 촌은요, 지방간의 통제를 받았을 거고요. 맞죠? 속군현 밑에 있는 촌주는요, 그치, 향리의 통제를 받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죠? 그게 핵심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또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특수행정구역. 자, 우리 신라 때 여러분 차별받던 지역이 뭐 있어요? 향부곡이었어요. 향부곡. 오케이? 자, 향부곡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 새롭게 등장한 지역이 생깁니다. 그게 소예요. 소. 특수행정구역이에요. 이거는. 자, 향부곡 소는요, 여기는 굉장히 차별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역적 출신의 집안들이나 반역자 출신, 반역죄인들, 죽이지는 않은 놈들 있죠. 맞죠? 자, 그럼 몰락한 가문 뭐 이런 여러가지 하여튼 차별받는 이 주민들을 향과 부곡과 소라는 지역에 때려넣습니다. 일단 소는 고려시대 때 최초 등장했고, 그래서 보통 향과 부곡에 때려넣은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해야 돼요. 평생 동안. 그 다음에 소라는 지역에서는요, 보통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혹은 광물을 캐거나 뭐 무기를 생산해야 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공업에 종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죽을 때까지 일해가지고 나라에 세금만 바치고 사는 애들이야.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은 나라 입장에서 이사의 자유를 줬을까? 안 주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과거 응시의 자격을 줬을까요? 안 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차별받는 지역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억눌려가지고 폭발하는 사건이 있을까 없을까?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망이망소의 공주 명확소에 난 뭐 이런 게 있어요. 응? 이게 그런 것까지 이제 연결이 나중에 될 겁니다. 됐나요?
됐죠? 자, 어쨌든 간에 요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대 이렇게 쭉 가면서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또 살펴보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양계 남았죠. 양계. 자, 양계 개 밑에 진이 있습니다. 진. 여기는 우리가 뭐라 하냐? 군사적 요충지라 그래요. 군사적 요충지. 굉장히 군사적으로 방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 부대가 주둔했겠죠. 그쵸? 군대가 주둔해야 됐겠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도에 파견된 장 정도는 우리가 알아둡시다. 안찰사예요. 안찰사. 그 다음에 양계에 파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마사라 그래요. 병마사. 병마사니까 어디에서 파견했을까? 중앙에 어디서 파견한 걸 거야? 도병마사에서 파견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이렇게 지방도 이렇게 분리가 된다. 지방도. 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봐봐요. 자, 주군현에서는 이 주군현에 동원된 주민들을 누가 저기 지휘하겠어요? 이 농민들이 군인이 되거든요. 동원되면 의무군이라 그러죠. 누가 저기 지휘하겠어요? 주군현에서는 지방관, 그쵸? 지방관. 그리고 이제 안찰사가 통제를 좀 했겠죠. 군현보다 위에가 도니까. 그러면 속군현에는요? 그쵸? 향리죠. 향리. 알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78페이지 보세요. 자, 저기서 안 본 것만 조금 체크할 겁니다. 자, 9페이지 보십니다. 79페이지. 자, 동그라미, 맨 위에 기억 보세요. 도병마사는 처음에 뭐였대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래요. 임시기구. 그죠? 근데 후기는 뭐래요? 원간섭기 충렬왕 때 도평의사서로 개편돼서 어떻게 됐대요? 두 번째 단락. 국정의 전반에 걸친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최고 정무기구로 발전하였다. 그럼 이 도평의사단은 당연히 어떤 세력들이 여기를 장악했을까? 우리 원간섭기 때 집권 세력이 누구들이에요? 친원파들이죠. 공식적 명칭 검문세족이죠. 얘네들의 국정기구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성유부 봅니다. 중서문화성은 여러분 재신과 낭사로 보면 된다. 자, 재신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수립하고 의논하고 심의하는 곳이다. 자, 낭사는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간쟁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단 서경과 봉박 거기 있는 거 지워주세요. 좀 나중에 헷갈리니까 거기 바로 옆에 낭사 옆에 서경 봉박 글자를 지워주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에 니은의 상서성 봅니다. 상서성 보면 실제적인 행정 업무에 담당한 정책의 집행기구다. 6개 부서를 관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추원 봅니다. 중추원은 추밀과 승선으로 나뉜다. 그래서 중서문화성과 함께 국정을 맡은 중역으로 양부라 불린다. 다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 특수기관 봅니다. 특수기관 3, 4 얘기했습니다. 회계기관 동그라미 치세요. 회계기관. 자, 그 다음에 어사대 관리의 감찰과 풍기단속을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 밑에 디귿 사천대 이거 문화사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림원 밑줄 치세요. 외교문서와 왕명과 교서 작성을 주관한다. 외교문서는 아실 테고. 자, 교서가 뭘까요 여러분? 교서 왕의 말 있죠. 그쵸? 그럼 모조리다 기록하는 거예요. 보통 왕의 명령. 왕이 누구한테 야! 너 뭐 명령했어. 그럼 다 작성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보통 여러분 한림원에서 쓴 내용은 나중에 실록의 자료가 됩니다. 실록의 자료.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고려왕조실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추관 실록과 국사편찬을 담당하는 관서이다. 이 춘추관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니까 미리 알고 계시고요. 자, 비읍 별표 칩니다. 아까 제가 낭사하고 어사대가 모여서 뭘 이룬다 그랬어요? 대간을 이룬다 그랬죠. 대성 내지 대간. 그쵸? 그래서 권한이 뭐라고 써있어요? 간쟁, 봉박, 서경. 뭐가 제일 중요해요? 서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위는 낮으나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기구였다. 그래서 두 글자로 무슨 기구? 언관기구, 언론기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언론. 됐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요거 딱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 기간 있죠? 쭉쭉쭉쭉쭉 조금씩 외워주시면 돼. 거의 시험 문제는 만약에 여기 정치 나오면 시험은 여기 안에서 거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지방직이었나? 국가직이었나? 하여튼 요번 시험 문제에서도 딱 그냥 여기서 걸렸잖아요. 잠깐만 3, 4 뭐 춘추가 뭐 아니었어도 요거에 딱 걸리잖아. 그러니까 거의 다 여기서 걸려요. 이쪽 부분.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지방행정조직 보겠습니다. 자, 태조부터 경종까지는 지방세력 호족의 자치에 맡겼대요. 그래도 여러분 태조 때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했던 거 두 가지 제도 아까 뭐였어요? 사심관, 기인. 기억나죠? 넘깁니다. 오늘 정치 다 이거 해주다 끝나겠네. 조금 느려져도 그래도 꼼꼼히 해줄게요. 대충 하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자, 성종 때 밑줄 치세요. 최초로 지방간의 파견. 그리고 이때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개경, 서경, 동경의 삼경제가 마련되었다. 어째 성종도 고려 초기 때 왕이니까. 그 다음 사도부 팔목에서 5대 양계로 정비하여 지방제로 완성했다. 사도부 팔목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 나와요. 특히 다 계리식계에서는 주가 안 나올 거야. 그냥 5도 양계로 지방제도를 완성했다. 이 말만 알아두세요. 현종 때. 그러니까 도가 5개, 그 다음에 북계, 동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죠. 그쵸? 개경, 개경 있죠. 개경. 요 3개의 제도가 완성된 게 현종 때라는 거예요. 왕 꼭 알아두세요. 이거 잘 나와요. 요 문건 시험에. 그래서 현종 때 지방제도가 완성됐다. 자, 구분 봅시다. 자, 삼경은 밑주십니다.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중심지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개경, 서경, 동경을 가리키나 이후. 여기가 이후가 언제라 그랬어요? 고려 중기. 고려 중기 문종 이후부터는 동경 대신 남경으로 바뀌었다. 남경으로 바뀌었다. 여기 한양을 말한다. 써있죠. 자, 밑에 사도부하고 팔목은 그냥 읽어보십시오. 그냥 눈으로 봐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자, 보통 4번에 도 봅니다. 도. 성격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장관 동그라미세 안찰사. 근데 굉장히 지위가 낮았대요. 그러니까 별반 필요가 없는 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주군에는 지사, 현에는 현령이라는 지방을 파견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군과 주현에는 지사와 현령이라는 지방을 파견됐다. 지사와 현령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아하, 주군과 주현에는 파견됐구나. 그걸 알아두시면 돼. 현령과 지사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그리고 디귿의 향소부곡 특수행정구역인데 천민집단은 아니래요. 노비가 있는 지역은 아닌 거예요. 자, 향부곡은 신라 때부터 있었다. 주로 농업에 종사하고, 소는 고려시대에 등장했다. 주로 소공업에 종사한다. 그 다음 밑에 밑줄 칩니다. 양인이지만 천대시하여 일반 양민보다 세금 부담이 컸다. 그리고 오른쪽에 딱 써주세요. 과거응시 없다. 과거 못 본다. 과거응시 X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 X죠. 거주 이전의 자유 X. 근데 무신 정권 때부터 해방되기 시작했대요. 이건 뒤에서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촌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촌장이 자치가 다스렸다. 뭐 써있죠 그냥. 됐죠. 그 다음에 양계. 자, 양계 그리고 진이 있대요. 개 밑에 진. 여러분 궁금하면 오른쪽 지도 여러분 북계와 동계 있을 거예요. 북계와 동계. 천리장성 밑에 북계와 동계 있을 거예요. 천리장성 밑에. 자, 봅니다. 성격 국경지대에 설치한 동계와 북계라는 밑줄 치세요. 군사행정구역. 그래서 이원적 구역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국방유충지에는 진이 있었다. 장관은 병마사다. 동그라미 세요. 문신파견. 왜? 기억나요? 기억나죠? 도병마사에는 무인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이 파견되는 거죠. 자, 이후 무신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진에는 진장을 파견했다. 진장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자, 특징 봅니다. 이원적 행정조직 얘기했고요. 자, 요거 얘기 빼먹었잖아요. 고려시대엔 뭐가 있었대요? 속자 들어간 지역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보시면 속현의 존재, 속군과 속현의 존재가 있었대요. 근데 당연히 뭐래요?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은 속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봅니다. 81쪽에 동그라미 3번 81쪽에 호족 출신이었던 향리가 각 지방의 군현 밑줄 치세요. 각 지방의 군현 밑줄 치세요. 여기 지금 각 지방의 군현은 주자가 생략된 거야. 그러면 주군현에 있는 향리는 그래도 좀 누구의 통제를 받은 거예요? 지방간의 통제는 좀 받은 거죠. 그죠? 근데 속군현은 지방간이 아예 없죠. 그러니까 얘 뭐 맘대로 한 거야 그냥. 이 지역은요. 속군현은 법적으로는 주군현의 지방간의 간접 통제를 받았다 이렇게 써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실세가 훨씬 강합니다. 향리 힘이 되게 셌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군현, 속현, 향소, 부곡, 촌, 조세 공납과 요역 증발 등의 행정심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얘들이 세금을 걷고 다니니까 막 뜯어먹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 무섭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면 향리에게 엄청 잘 보여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굉장히 권력이 강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밑에 고려 보면 고려의 향리는 권한이 강하다. 강함 동그라미 세요. 강함. 그러면 우리가 조선은 조선 가서 또 배우겠지만 조선은 왜 약한 줄 알아요? 뭐가 없어질 것 같아요? 향리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요. 그죠? 이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쪽도 향리가 지배해요. 지방간이 안 파견돼요. 여기는요. 여기도 향리가 지배해. 그러니까 이것도 소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에 지방간이 파견된 거죠. 그럼 향리가 뭐야? 숫자가 많이 필요 없죠? 줄여나가니까 힘이 어때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선시대 가면. 알겠어요? 그래서 권한 강함과 약함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자, 아무래도 지금 고려는 향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역전 밑줄 기억해요. 외역전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군사지휘권도 있대요. 일품군 밑주세요. 일품군. 그죠? 당연히 군사지휘권도 있겠죠. 농민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정신문을 담당하기도 한다. 단 주군연에서는 아니죠. 이제 단 주군연에서는 향리가 그래도 좀 통제를 받죠. 근데 옆에 써있잖아요. 그래서요. 석형과 향소부국. 여기는 지방간 파견되지 않은 곳이니까 자, 향리가 지멋대로 했다는 뜻이에요. 자, 9번 봅니다. 호장과 부호장은 자, 기존의 대호족 출신들의 향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들은 중앙정에 진출할 수 있었고 과거를 통해 귀족으로 성장 가능하였다. 자, 하지만 하층 향리는 주로 외역전을 지급받아 자식들이 행정직무를 이어받았다. 다 얘기를 했죠. 자, 공통점 봅시다. 공통점. 자, 세습. 보통 향리의 아들은 향리직을 이어받는데요. 세습한대요. 자, 그리고 중간계층입니다. 이거 사회사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의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조선과 달리 권한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 뭐 이런 거 다 얘기했던 겁니다. 됐죠? 자, 근데 군사조직하고 좀 쉽게요. 군사조직 금방 합니다. 자, 군사조직은 크게 당연히 뭐가 있어요? 이거 정치도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으니까 군사도 중앙군이 있고 지방군이 있겠죠, 뭐. 그쵸? 자, 중앙군 볼게요. 중앙군은 2군 6위 별표 치세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자, 여기 2군에 있는 2군이 뭐고 6위가 뭐고 용어는 여러분 시험에 절대 안 나와요. 뭐 용호위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금호위 이런 거 안 나와요, 절대. 그냥 2군 6위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 2군 6위. 너무 알고 싶으면 인터넷 쳐보세요. 나오니까. 자, 2군은 국왕의 친위부대. 자, 6위는 상장군 대장군. 여러분 상장군 대장군이 무신들의 최고직이야. 상장군이 정삼품이에요. 삼품. 3품이니까 이 중요한 기구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2품짜리. 장도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상장군 대장군이 지휘하며 수도의 경비 국경의 방어를 담당했다. 밑에 여러분 화살표 아니어도 돼요. 요거는 경찰직에서 보는 거예요. 금호위는. 그래서 안 보셔도 되고. 자, 동그라미 2번 별표 칩니다. 보세요. 자, 이 2군 6위에 속한 사람들은요 보통 무슨 군인이래요? 직업군이래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직업군이래요. 그러니까 중앙군은 직업군이네요. 그래서 군적에 올랐대요. 군적에 올랐다는 거는 정식 직업군 명단에 올랐다는 거예요. 명단. 그래서 명단에 올라 자손에게 직역을 세습하고, 이 자손은 남자 여자야? 남자겠죠. 그래서 남자 아들에게 직역을 세습하고 그와 더불어 몰락하지 말기 위해서 뭘 줬대요? 군인정. 향리에게 준 무슨 땅하고 똑같아요. 목적이. 외역전하고 목적이 똑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그 군인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군인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군인전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군공을 세우면 무신으로서 신분 가능하다. 무슨 소리예요? 아까 봤던 상장군 대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안 해오셔도 되고 동그라미 4번. 자, 무인들의 회의기구도 있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방, 동그라미 칩니다. 중방. 무인들의 합작기관이다. 니은 보시면 중앙군의 상장군 대장군이 지휘하여 참여하는 회의기구다.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중방의 기능이 강화되는 거는 어떤 식일까? 당연히 무신직권기겠죠. 그쵸? 근데 최씨 무신직권기 때 최충원이 뭘 설치하죠? 최고기구? 교정도감. 외워야 돼요. 교정도감. 그때부터는 중방이 약화된 거야. 그러니까 최씨 무신직권기 이전까지는 중방이 최고기구인 거예요. 자, 그죠? 그럼 최고기구 다 끝났어요. 처음에 최고기구는 중서문화성이야. 그러다가 무신직권기 초창기 때는 중방이에요. 그러다가 최충원 때는 교정도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원간석기 때 뭐예요? 도평의사산 거예요. 알겠죠? 이게 조선시대로 가면
의정부로 바뀌어요. 의정부. 됐죠?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군 봅니다. 자, 주현군은 어디에서 차출된 부대들이에요? 5도. 도에서 차출된 부대가 주현군이라 부릅니다. 주현군. 그래서 정룡군, 보승군, 일품군으로 구성되었다. 5도에 있었다. 특히 일품군 알아두세요. 향리가 지휘하는 부대를 일품군이라 합니다. 그러면 잘 봐요. 향리가 차출한 거고 향리가 지휘한대요. 그러면 보통 어느 지역에서 차출한 거예요? 그쵸? 보통 속군현이겠죠. 그쵸? 속군현 향리가 지휘한다 그랬잖아. 그럼 주군현에서는 향리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지방관이 지휘했겠죠. 그쵸? 그건 좀 구분해 주시고. 자, 보통 얘들은 니은보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노역에 동원한다. 또 외적의 방어, 치안을 유지한다. 자, 니은 디귿 봐봐요. 묶어보세요. 니은 디귿. 보통 전시 때가 아닐 때는 그냥 뭐예요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나라에서 필요한 노동력 차출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시체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는 뭐예요? 외적의 방어. 그쵸? 외적의 방어. 그 다음 밑에 주진군입니다. 여러분 주진군은 어디에 있는 부대래요? 양계래요. 국경지대 양계. 자, 군적에 오르지 못한 일반 농민 16세 이상의 장정들로 조직되었다. 초좌우 밑줄세요. 초군, 좌군, 우군으로 구성된 부대다. 자, 평시에는 식량을 자급하고 평시에는 뭐예요? 농사를 짓다가 전쟁 시에 동원되는 둔전병이라 하였다. 이들은 양계에 배치되어 국경의 수비를 담당하였다. 자, 그러면 총지휘관 누구겠어요? 당연히 병마사겠죠. 병마사. 그죠? 총지휘관 병마사. 특징입니다. 주현군이나 주진군이나 농민군이에요. 농민 의무병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여러분 의무병이니까 군인전을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됐어요? 직업군인이 아니니까 군인전을 지급받지 않는다. 꼭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특수군 봅니다. 혹시 정종 때 광군 기억나요? 우리가 고려 태조 때부터 거장족과의 사이가 안 좋았죠? 그쵸? 특히 만복의 사건. 자, 그것 때문에 점점점 거란이 침략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걸 알 수 있었던 게 이 정종 때였잖아요. 정종 때. 그래서 그걸 대비를 위해서 뭘 했대요? 광군이라는 특수부대를 조직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별무방 기억납니까? 그죠? 숙종 때 자꾸 여진족이 식량 약탈하려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병 만들어가지고 토벌했던 부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삼별초는 끝까지 뭐에 반대한 부대였어요? 몽골 항복에 대해서. 그쵸? 개경환도에 반대하면서 끝까지 저항한 부대 삼별초.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 그다음 마지막 연호군은 무슨 부대래요? 공민왕 때 왜구에 대비하여 조직한 부대다. 자꾸 왜구가 뭐 했어요? 왜구가 식량 약탈하러 왔었죠? 그쵸? 연호군. 근데 시험에 연호군은 잘 안 나옵니다. 연호군 잘 안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광군, 별무반, 삼별초 3개예요. 그래서 꼭 저 3개는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왕까지 다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군사제도 봤고요. 관리임용제도는 문화사 할 때 할 거고요. 넘깁니다. 자, 10분 쉬고 84페이지부터요. 이제 사료나 위주로 쭉쭉쭉쭉 해가지고 정치 분야 빨리 끝내겠습니다. 우리 문제 풀었었어요? 혹시? 저번 시간에 이거 판서 딱 하고 문제 풀었나? 안 풀었죠? 문제 안 건드렸죠? 고려는요. 오케이. 문제까지 오늘 좀 풀어보면 딱 될 것 같아요. 9시 5분에 시작할게요.